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러한 사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도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라도 알게 된 이상에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 공부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약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법률사무소 진리 대표이사 최석호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질 것이고, 또 전세 사기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전세 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더니 관련된 공인중개사, 아니면 그 공인중개사에서 일하는 보조인, 그 임대인,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름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한 건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서 좀 더 당황스러우실 것도 같은데요. 그 공인중개사나 임대인 외에도 건축주, 분양 컨설팅업자, 대출 관계자 등도 이제 수사를 받는 경우가 간간히 있다고 하는 만큼, 이렇게 전세 사기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좀 다양한 경로로 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전세 사기를 안 당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말하기를 이제 매도인이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이제 중개업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나한테 맡겨주면은 이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 대신에 나랑 업계약서를 쓰자 제안을 하고요. 그 매도인으로서도 빨리 부동산이 팔리면 좋으니까 이 중개업자랑 업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계약서상 매도 금액이 나오면은 중개업자가 임차인한테 가가지고 이 주택이 이 정도 가격에 팔리는 주택이니까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이 매매 가격이랑 비슷하게 해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임차인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유형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임대인이 그냥 자기 집을 파는 건데 왜 굳이 업계약서를 써주냐.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있던 일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2020년까지는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아무리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 라고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만히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는 2021년도에는 많은 세금을 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라는 게 이제 매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임대인들로서는 어떻게든 2021년 5월 31일 전까지는 이 주택을 빨리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빨리 팔아줄 테니까 업계약서를 쓰자라는 중개업자의 제안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2021년도가 아니라 요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업계약서의 유혹은 매도인들이 많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대출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계속 갖고 있을 여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부동산을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중요해졌죠. 근데 그 와중에 중개업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빨리 팔아줄 테니까 업계약서를 쓰자 라고 제안을 하면은 매도인으로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꿔 생각해서 중개업자들은 그럼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중개업자들은 이제 어떻게든 업계약서상의 금액 요거를 내줄 매수인만 찾는 거를 생각하고서 매도인하고 미리 합의를 하는 거죠. 매도인은 기존에 내놨던 금액만 갚는 걸로 하고요. 차액 보통 이제 2천만, 3천만 정도 되는데 요 금액은 중개업자가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거죠. 매도인으로서는 집이 빨리 팔려가지고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가지고 좋을 거고요. 그 중개업자는 일반 중개수수료와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거의 컨설팅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매도인하고 중개업자 사이에 좀 일어나는 업계약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임대인하고 중개사가 서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전세 사기를 치는데 협력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지고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을 더 높은 오피스텔을 물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형의 오피스텔을 계속 이제 다수를 매수하고요. 그 매물을 전세로 내놓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보통은 돈이 없을 텐데 이 임대인은 어떻게 주택을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느냐. 전세 보증금의 액수가 매매 가액보다 더 크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엄청 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임대인을 새로 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그냥 가져가겠다 라고 말을 하면은 넘겨주는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새로 살려는 매수인이 그 기존의 매도인한테 이 전세보증금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 집을 그냥 넘겨달라. 아니면은 뭐 500만원, 1000만원 정도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매도인으로서는 동의를 할 것이고요. 반대로 매수인은 이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을 여러 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은 기존의 전세 세입자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임대인은 그 전세 보증금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차액 중 일부를 자기를 도와준 공인중개사한테 뭐 컨설팅용, 리베이트로 지급을 했겠죠. 근데 결국 이렇게 굴러가다가 요즘처럼 역전세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고요.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결국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돈도 없고요. 부동산을 판다고 해도 그 전세 보증금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역시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거를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러한 사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도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도 종종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알게 된 이상에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 공부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라고 한다면은 전세 임대인이나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정도 가격이 전세 보증금 시세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전세 보증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요. 또 신축 건물 같이 전세 보증금의 정확한 액수 혹은 매매 대금의 정확한 액수를 판단하기 힘든 물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 계약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영특한 질문에서 또 뵙겠습니다.